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2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하루 내일 일정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완전히 반으로 나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3%로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무려 1.8%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완전히 나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방산주하고 조선주 이쪽은 다소 부진했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었죠. 때문에 지수 자체도 크게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처럼 보기 드문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이 무려 5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4일 동안에 거의 1조 5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한 5개월 만인가요? 종가상으로 6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방산 관련주가 약세 흐름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지만 외국인의 매수는 조금은 나뉘었던 것 같죠.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던 알테오젠, 물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지만 전날보다는 그렇게 금액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반대로 또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던 포스코홀딩스 역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전반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 관련주, 국내 대표 기업들에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유한양행, KB금융,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나스닥은 1.4% 반등이 나왔고 확실히 지난번 17,300포인트 있죠? 여기 하단부에서 큰 변동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뚫고 내려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시간이 길어진다면 주가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쌓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S&P 500 어제는 나스닥과 비슷한 모습이 있었고 1%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1%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시장은 조금은 빠지고 있고 반대로 대만 시장은 1.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증시는 오늘도 보합이죠.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촬영 시점이 1시 반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제는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반대로 코스닥은 또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각까지만 보더라도 코스피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은 또 1% 가까운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것은 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낫다. 최근의 시장 흐름만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코스피 내에서 대표 업종들 첫 번째가 반도체가 있고 또 두 번째는 2차전지 기업들 그 업종들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라든지 또 바이오, 금융주들 이런 업종들이 포진해 있죠. 그러나 시총 비중으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게 코스피 내에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대체적으로 코스닥 내 시총을 많이 주도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지수 자체를 주도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그걸 바탕으로 시장을 보셔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 오늘도 2.5%의 반등과 함께 6만원 돌파가 거의 5개월 만이죠. 물론 종가는 어디에서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5개월 만에 6만원을 터치했고 또 오늘은 하이닉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던 삼성 SDI도 오늘은 5%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LG화학도 6%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로 볼 수도 있고 또 철강 기업으로서도 그 시각을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반등은 저는 기본적으로 2차전지 관련 내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철강주에 대한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시너지를 모두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 내에서는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의 8%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코스닥이라는 것은 약간의 테마주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달 초에 반도체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 다양한 코스닥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고, 아마도 그 자금들이 지금 반도체가 2차원지로 향하면서 수급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최근에 강세 흐름이 있었던 업종들이 있죠. 조선주가 오랜만에 5%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정말 오랜만에 큰 폭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다. 이 점을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연초만 떼어놓고 보면 가장 시장을 많이 주도했던 것이 방산, 조선,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일부 바이오 기업들, 그쪽이 시장을 크게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에도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반도체 가격의 반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이 1분기 끝 무렵이잖아요. 지금부터 2분기까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분명히 조선주하고 방산주, 이쪽은 주가의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도 비전 자체가 좋다고 해도 조선과 방산에서 수익을 봤던 주체들이 있겠죠. 그 주체들의 수급들이 반도체로 향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무리 미국 시장이 부진하다고 해도 국내에는 반도체로 많은 수급들이 쏠릴 수가 있고, 결국 반도체로 수급이 쏠린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코스피는 왜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상승의 원인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생각할 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그 매수 패턴을 보면서 연속적으로 수급이 찍히고 있는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자,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속적인 수급들이 찍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급 변화를 보면서 연속성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던 만큼 오늘 조선주나 방산주처럼 고점에서 주가의 급락은 나오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패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각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봤고요. 항상 주식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과거의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0만원 아래에서 출발해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정말로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렇지만 이런 업종들마저도 주가의 고점은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업황 자체가 좋다고 해도 그 좋은 업황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오게 된다면 다른 섹터로 수급은 이동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주가는 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는 그 종목을 바라보는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항상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 2, 3분기 정도 앞서서 반영이 된다, 그 점을 말씀드렸었고, 이 당시에 주가는 급락이 나왔지만 반대로 실적과 업황은 좋다고 해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업황과 실적은 바뀔 수도 있다, 그 점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자, 대한민국은 대표적으로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그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수출 산업이라는 것은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과 방산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정말로 저점에서 많은 상승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하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끌고 가는 투자를 선호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업황과 실적은 좋다고 해도 이게 어느 순간에 또 사이클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내 기업이라면 저점에서 정말로 5배 이상 그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급들이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그 찾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업종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 점도 반드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국내 기업들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소한 5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면 저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끌고 가는 투자는 위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업종이 발견이 된다면 그쪽을 저점 매수 관점으로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수익도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몇 가지 새로운 뉴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F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었고 올해는 2번 정도 인하를 예상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장이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오늘 포스코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차원지 관련주 내에서 오늘은 다양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2차원지 관련주 내에서도 하나의 힘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제철의 지분을 팔게 되면서 약 4,600억 정도 실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투자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는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 철강 관세를 면세를 논의 중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철강 관련주들 현재 좋은 이슈가 있고, 또 LNG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오는 것도 SK온 측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급 소식이 나왔고, 무려 규모 자체가 15조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양한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랜만에 코스피 대장 업종들, 반도체, 2차전지 이쪽이 오늘은 시장을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할 수 있는 내용과 재료를 말씀드렸었고, 벌써 이제 다음 주면 3월 마지막 주예요. 그럼 3월 남은 기간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